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약사이신 정순규 님께서 저술한 책인데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약들의 개발 과정과 역사적 배경, 약의 생리학적 기전들에 대해서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는 내용을 상당히 재미있게 풀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이 책의 북리뷰를 올렸던 것을 알고 얼마 전에 반리 출판사에서 저에게 후속 편격인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책 선물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겨울왕국 2를 기억하시죠? 2013년 개봉되어서 전세계 어린이 팬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된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개봉되어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인데 오랜 기대 끝에 작년 11월에 개봉하였습니다. 전편의 주제가인 레디고가 워낙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요. 역시 기대를 만족시켜준 성공작이라고 할까요? 전편보다 오히려 완성도가 더 높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속편은 우선 전작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흥행에 성공해야 기획이 가능한 것인데 정순규님의 책도 전작이 워낙 새로운 발상으로 재미있게 쓰여 있어서 출판사에서 이 편을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도 역시 재미있습니다. 1장 항바이러스제를 시작으로 피임약, 탈모치료제, 위장약, 조현병 치료제, 항우울제, 수면제, 뇌질환 치료제, 당뇨약, 그리고 구충제까지 지난 책의 12가지 약물에 이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대략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사용하는 약물 대부분을 포함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우선 작년 말부터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코비드-19 관련으로 항바이러스제의 개발 과정과 양리작용, 과거로부터 우리를 괴롭혀왔던 스페인 독감, 사스, H1N1,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19까지의 각 바이러스의 특성과 당시 시대 상황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페인 독감의 일화인데요. 제가 아주 초기의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독감은 당시 감염자가 5억 명에서 사망자는 최소 2,500만에서 최대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구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오년 독감으로 불리며 조선인 절반에 가까운 수가 감염되어 14만 명 가까이 희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 독감은 미군 내 병영에서 발발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전 유럽 지역으로 퍼진 질환이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는 스페인에서 이 독감의 상황을 열심히 보도하다 보니 독감의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병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나 그 병이 많이 발생한 나라 이름을 병 앞에 붙인 예가 많죠. 예를 들어 파킨슨씨병, 메니에르병, 일본 뇌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등이 있습니다. 코비드-19도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했다고 초기에는 우한 코로나로 불렸었죠. 이름이나 나라 등의 고유 명사를 병 앞에 붙이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저도 제 이름을 붙인 치료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약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간중간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고 저같이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 기전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학생 때 공부해서 가물거리는 지식을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각 약들의 소개장들 마지막에 최신 의학 동향에서 가장 업데이트되고 앞으로 진행될 제약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의 내용 중에는 없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약에 대한 상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먹는 내복약은 위장을 거쳐 체내에 흡수된 뒤 간에서 처리된 후 혈액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사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복용하기 편한 장점인데요. 내복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것을 제형이라고 하는데 제형은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약물 흡수, 그리고 부작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왜 이 약은 캡슐이고 저 약은 알약이지? 하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먹는 약의 종류, 즉 제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약, 캡슐제, 가루약, 물약, 구강붕해 필름이 있습니다. 알약은 보관 휴대가 간편한 특징이 있고 캡슐제 역시 보관 휴대가 간편하고 캡슐 내부에 가루약 또는 물약을 선택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가루약은 복용이 수월해서 삼키기 힘든 환자나 아이들이 물에 타서 복용하기 편하지만 온도, 습도에 민감합니다. 물약은 물 성분이라서 소화가 잘 되고 미세한 용량 조절이 가능하지만 역시 온도, 습도에 민감합니다. 구강붕해 필름은
대표적으로 발기부전 치료 필름이 있는데 약효가 다른 약에 비해 빨리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약 성분이라도 환자의 선호도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제형으로 개발할 수 있고요. 이들 중 특히 알약은 제조비가 낮고 보관이 간편해서 제약사가 가장 선호하는 제형입니다. 알약은 크게 코팅이 되지 않는 나정과 코팅이 된 제피정으로 나뉩니다. 제피정의 경우 복용할 때 거부감을 줄이려 설탕으로 감싸거나 특히 내용물의 복용 시까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름 코팅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약의 제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들 중에는 약효 성분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약이 있고 또는 위를 지나서 장에서 비로소 흡수가 되도록 만들어진 약이 있습니다. 약 이름 뒤에 SR, CR, ER 등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예를 들어 타이레놀 ER이 있겠네요. 여기서 ER은 emergency, 응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xtended release, 즉 서서히 분해 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을 서방형 제제라고 하는데요. 녹는 시간을 다르게 만든 약물을 층층이 쌓아서 만들어서 작용 시간에 차이를 둡니다. 그렇게 되면 약을 하나를 먹더라도 약물의 혈중 농도를 오랜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서 부작용이 적습니다. 진통제, 고혈압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다양한 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의 경우 서방형 제제인 타이레놀 ER은 유효 성분은 같지만 약효 지속 시간이 타이레놀 ER이 8시간으로 타이레놀의 4시간에 비해서 2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서방형 제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용해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를 지나서 장에서 작용시키기 위해서 약에 위산에 녹지 않는 특수 코팅을 하거나 캡슐에 담습니다.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장에서 작용해야 하는 변비약, 프로바이오틱스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약들은 알칼리 환경인 장에서는 녹기 때문에 복용할 때 우유와 먹으면 약효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방형 제제나 장용 캡슐을 쪼개거나 씹어 먹으면 애초에 의도한 약의 흡수 시간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유산 징후를 겪다 2010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4명 아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생했다고 하기엔 너무 높죠. 이들 간호사들의 공통점은 병동에 입원한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의 복약을 위해서 코팅 처리된 알약을 가루로 빻아 환자에게 투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약들이 코팅이 되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가루가 되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는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대법원에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아이에게 선천성 질환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옳죠. 저자 역시 이 측에서 코팅된 약을 함부로 잘라 복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중년 남성들이 관심 있는 탈모 방지용 약을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스카의 부작용이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마운 부작용이죠. 그래서 탈모 방지제인 프로페시아를 만들게 되었고 두 약은 용량만 다르고 성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인데도 1mg 단위로 만들어 탈모 방지용으로 판매하는 프로페시아는 비보험약이라서 엄청 비쌉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보험약인 5mg 포스카를 구입해서 4등분 정도로 쪼개서 드시고 계십니다. 저자는 이 측에서 코팅이 된 프로스카를 자르면서 나오는 약물가루가 여성이나 아이의 피부나 호흡기로 흡수될 때 가임기 여성의 경우 태아의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인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약 용량이 많은 듯하여 잘라 드실 것을 고려할 때도 코팅이 되어 있는 약은 잘라 먹어도 괜찮은지 반드시 처방하신 의사와 약사에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의 개발에 관한 유래와 기전, 배경 등에 대해 잘 설명해 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협찬받은 책이라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